동영상 5분만이 8회가 됐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전문 교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교과는 일반 고등학교에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혹시 온라인 교육과정이 확대가 된다면 그거를 활용해야 될 텐데, 진로 선택 과목으로 전문 교과를 듣는 것도 좋고요. 이런 전문 교과의 교과서를 공부를 해서 이걸 이제 내가 일반적인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컨대 이제 일부 예고에 보면 이제 문학과 매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게 문창과를 갈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문학과 매체는 이제 교과서들이 나와 있는 데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하는 교과서는 이제 지약사 교과서예요. 그래서 문학과 매체는 언어와 매체랑은 다르죠. 문학과 매체는 주로 뭘 많이 다루냐면 광고, SNS, 무대, 그리고 연극과 영화. 그러니까 어느 과를 갈 때 도움이 될 건지 아시겠죠? 언론 홍보, 광고 홍보, 저 문학 콘텐츠. 이런 데 갈 때 이제 문학과 매체를 공동 선택 과목으로 들어도 좋고 최소한 교과서를 통해서 이 교과서를 공부를 해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도 활용하면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광고나 영화 같은 매체 속에 문학이 숨어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드라마 같은 것들은 정말 웹툰을 활용한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광고는 보면 소설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광고나 드라마,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매체에 대한 것들, 매체의 특성에 대한 얘기들, 매체의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춘향전 표지인데 옛날에는 글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어요. 굉장히 오래전 소설의 표지겠죠? 하긴 영화도 굉장히 오래전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춘향전이라는 고전 소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보여졌는지 아마도 뭐 춘향전보다는 황진이 같은 게 더 하기가 좀 쉬울까요?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학사의 문학과 매체라는 교과서 안에 보면 색안경, 무정, 흙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옛날엔 풍문으로 했다가 대자보를 붙였다가 신문을 했다가 SNS를 하게 되는 매체의 변동 이런 걸 이제 좀 다루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고 기억이 나시나요? 진정한 능력을 보려면 벗어 던지십시오. 편견을 벗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건 이제 학습 활동지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광고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광고에서 상징하고 있는 건 뭡니까? 면접관들의 시선 방향이 뭡니까? 벗어 던지는 행위가 의미하는 거가 뭡니까? 이 광고를 흑백 화면으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세특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같이 화려한 색상을 쓰는 컬러 TV 시대에 흑백 광고가 갖고 있는 의미다. 그럼 세특에서 좀 차별성이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화 국어는 뭐 전문 교과 과목이긴 하지만 선수 과목이 기초 국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쓸 게 없거든요. 고전 읽기는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진로 선택 과목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전 읽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고전을 활용한 문제 해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전을 왜 읽어요? 오늘날에서 문제 상황에서 그 고전이 뭔가를 줄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전을 활용해서 현재의 문제 해결을 어떤 걸 할 수 있다. 그럼 그게 어떤 것이냐? 주로 이제 갈등에 대한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대표적으로 뭐 지역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에 갖다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문창과를 준비를 하는 예고에는 문예 창작 입문이라든지 소설 창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갈 수 없겠죠. 여기까지 갈 수는 없어도 문학과 매체라든지 고전 읽기 같은 과목을 활용하면 내가 이제 인문 계열 쪽에서 미디어 쪽 관련된 학과들에 갈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연교과는 사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기하는 꼭 배우셔야 돼요. 기하가 컴퓨터 그래픽, 기상예보, 항공우주, 금융수학 이런 데 다 쓰이거든요. 심지어는 통계학과도 기하를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를 해요. 그래서 기하는 꼭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수학이요. 이건 이제 전 시간의 것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경제수학의 통하여서 사회 현상을 갖다가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들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학과제 탐구는 생각만큼 그렇게 뭐 세특으로서 영향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에 이제 영어 쪽에서는 뭐 영미문학 읽기. 이것도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서 하긴 사실 좀 어렵죠. 외고들이 많이 있긴 한데, 영미문학 읽기 같은 진로 선택 과목을 활용한다면 영문과를 갈 때 굉장히 유리해요. 그 다음에 사회문제 탐구, 사회과제 연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많이들 듣고 있는데, 꼭 그게 아니라 한국 사회 이해나 현대 세계의 변화,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이런 과목을 통해서 자신의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방식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계열은 진로 선택 과목을 두드러지게 특징 있게 듣는다고 해서 뭐 학업적 수월성이라든지 전공 적합성이 높아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연계열이라는 것이 위기에 의해서 과목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점수에서 차이가 변별력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물리실험 같은 과목은 수강하면 굉장히 좋아요. 물리실험은 주로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죠? 역학과 전자기학, 광학이 나와요. 어느 과를 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시겠죠? 전자공학과, 정보통신, 기계공학과에서 바로 써먹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화학실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험 자체가 굉장히 좀 올드해요. 굉장히 오래전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화학실험은 장비도 비싸고 또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험을 한다고 할 때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험들 갖다가 반영하기는 좀 어려워요. 생명실험도 그렇겠죠. 우리 대표적으로 생명실험에서 고등학교 단위에서는 쥐갖고 실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실험 과목 중에서 가장 좋은 과목이 뭐냐라고 하면 물리실험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연계열들은 과학 과제 연구나 기하 뭐 이런 같은 진로 선택 과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물투, 생투, 화투 같은 이제 일반 선택 과목들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물리실험을 갖다가 추가로 만약에 한다면 크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택 과목을 이용해서 세특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선택 과목을 통해서 나의 진로 적합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